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수도권 주택 소유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주거공간 소비자 인식조사에서 주택을 선택할 때 분양가 등 가격보다 품질 부분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희망 거주지를 묻는 질문에는 경기를 희망하는 비율이 47%로 서울보다 1.4%포인트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열린 제10회 국토정책위원회에서 향후 20년의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이 심의됐다고 밝혔습니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비전은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입니다. 계획안에는 인구 감소와 저성장, 국토 환경과 삶의 질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 4차 산업혁명, 남북관계 등 국토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큰 흐름의 변화에 대응하는 공간적 계획이 담겼습니다. 부동산 플랫폼인 KB부동산 리보온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청약 당첨 평균 가점은 지난해보다 3.8점 낮아진 53.8을 기록했습니다. 앞으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지역인 강남, 송파, 강동, 영등포 등 서울 27개 동의 당첨 커트라인이 70점대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아입니다. 투기 과열지구인 서울 25개 동 중에서 5개 구 중에서 아파트 청약 당첨 평균 가점이 높은 곳은 68.5점을 기록한 송파구라고 하고요. 자, 그중에서 강남구, 동작구, 성북구, 서초구 등의 평균 가점이 60점을 넘었다고 하는데요. 자, 서울 27개 동의 당첨 커트라인이 70점대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세워보시기 바라고요. 저희 방송 보시다가 궁금증 있으신 분들 전화, 문자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많은 메시지도 보내보시기 바랄게요. 또한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올인원 출발할게요. 네,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하실 분 우선 모셔보겠습니다. UNS 하우징의 유재성 대표님 함께 할게요.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시장 흐름 살펴보는 강의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규제에도 불구하고요.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이 서울 부동산의 매수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많은 것 같습니다. 아니, 더 늘어나는 모습인데요. 그래서 오늘은요, 서울 부동산 매매 심리 지수 최고, 그 이유는 무엇일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슈 진단 확인하시죠. 네, 보통 우리가 그 규제라는 것이 이제 나왔을 때 이제 생각을 해보면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는 보통 조정을 받는다든지 뭐 길면 그렇죠. 9.13 대책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4개월에서 5개월 이상 조정을 겪다가 다시 재상승하는 게 뭐 일반적인 패턴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에는 지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러면 굉장히 뭐 좀 매수 심리가 좀 위축이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야 되는데 뭐 지정이 되자마자 어쩌면 지정되기 그 이전부터 계속 지금 매매 심리 지수가 엄청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어서 조금 이례적이다. 자, 그렇다면 분양가 상한제라는 정말 규제의 끝판왕이라는 이런 친구가 나타났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 사고 싶어하는 이런 매수 심리는 이렇게 계속 뜨거운지 그 이유들을 한번 오늘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상한제라는 게 뭐 많은 분들한테는 이런 것 같습니다. 써있기는 규제라고 써있지만 사람들이 읽을 때는 호재다 이렇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나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게 아닌가. 뭐 그 이유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렇습니다. 자, 서울 부동산 매매 심리 지수 국토연구원에서 이제 매월 발표하는 그런 지수가 되겠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100을 기준해서 100보다 이 숫자가 낮으면은
팔고 싶어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이 100을 넘어섰을 때 지금 151이거든요. 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뭐 팔려고 하는 것보다는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뜻이죠. 이것이 전월 대비해서 무려 12.4포인트, 그러니까 엄청나게 올라간 거죠. 한 달 만에. 자, 그런데 이 151이라는 숫자가 뭐 어느 정도일까 좀 가늠이 잘 안 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9.13 대책 직전, 그렇죠. 작년에 정말 한 해 가장 뜨겁게 달구었던, 정말 지금 당장 사지 않으면 엄청나게 정말 큰일이 날 것처럼 우리를 전부 다 들썩들썩하게 했던 그 시점에 이 매매 심리 지수가 155.9였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지금 뭐 거의 그렇죠. 9.13 대책 직전하고 지금 현재하고 거의 뭐 비슷하다라고 할 정도로 그만큼 지금 좀 뜨거운 그런 뭐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근데 이게 서울 쪽만 그렇다 그러면 뭐 서울 부동산이야, 뭐 어차피 좀 그럴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최근에는 서울뿐만 아니라 지금 수도권, 수도권 같은 경우에도 133.6이니까 엄청난 거죠. 그렇죠. 자, 이것이 지금 8.4포인트가, 자, 올 초 우리가 출발할 때 보면 이게 뭐 많이 떨어졌을 때는요, 30, 40까지도 떨어진 적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133.6이라고 하면 지금 엄청나게 지금 계속 치고 올라왔다라는 거죠. 근데 수도권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123이라는 거죠. 자, 지방 쪽에 지금 많이 어렵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전국 평균이 지금 123이라는 거는 서울과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금 지방의 광역시급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다. 지금 좀 온도가 계속 데워지고 있다. 그 열기가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국 지금 지수도 5.9포인트 정도 이제 상승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뭐 상한제 좀 풍선 효과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있고요. 수도권과 이제 지방까지 다 들썩들썩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드리면은요. 자, 지금 양천구 그렇죠. 0.11%, 동작구 0.11%에서 지금 두 곳 다 주간 상승률이 이렇게 두 자릿수를 기록을 했는데요. 자, 지금 양천구의 목동이잖아요. 이번에 이 목동하고, 자, 동작 그러면 이제 흑석동이 되겠죠. 자, 지금 목동 쪽하고 지금 흑석동 쪽, 이쪽이 상한제에서 빠졌습니다. 그렇죠. 많은 분들이 아니 여기도 많이 올라갔는데 왜 안 해주냐,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좀 뭐 불만들을 갖고 있는 또 지역들 중에 하나죠. 어쨌든 지금 목동 쪽 엄청나게 뭐 26,000세대가 55,300세대로 거듭나는 정말 엄청난 변화가 있는 바로 그곳이잖아요. 자, 여기에다가 지금 동작 같은 경우에도 흑석동, 이제는 흑석동이 아니라 정말 금석동이라고 할 정도로, 지금 아크로 리버하임이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아크로 리버하임 같은 경우에 지금 59제곱미터 24평형이 무려 지금 15억을 넘어섰습니다. 33평형 지금 84제곱미터가 19억, 거의 20억 가까이 가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흑석동 같은 경우에도 강남 쪽에 웬만한 아파트보다 더 비싼 거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야, 정말 뭐 엄청나다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자, 뭐 과천 그렇죠. 이번에 또 빠졌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빠진 쪽들 엄청나게 또 올라가고 있죠. 0.97%, 이게 주간 상승이 월이 아니라요. 자, 전주에 0.51보다 거의 뭐 정말 뭐 배가 지금 올라갔으니까 뭐 지금 비교를 해보더라도 정말 과천 쪽에 지금 특히나 이제 재건축 중심으로 많이 올랐죠. 자, 이쪽으로 지금 굉장히 뜨겁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고요. 자, 여기에다가 지금 고양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빠졌습니다. 그렇죠. 남양주 같은 경우에도 그랬죠. 자, 부산의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도 세 곳 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된 효과. 그러니까 용수철이라는 게 눌렀다가 그냥 놓으면, 그렇죠, 해제가 돼버리면 그 이상을 더 튀어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이 현재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좀 다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아까 뭐 우리 앵커 오프닝 멘트에도 지금 그 청약 가점에 대한 얘기 좀 했었는데요. 자, 지금 이제 상한제 끝나고 나서 이제 분양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우려나 뭐 걱정 뭐 그러면서 이제 기대를 한 거죠. 상한제가 되고 나면 그쪽 지역들은 더 이상 공급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사지 않으면 못 산다.
그리고 또 이게 상한제 지정이 되고 나면 그만큼 분양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이것은 로또다. 이런 인식들이 이제 엄청나게 많아진 거잖아요. 자, 실제 이제 그것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상한제가 지정되고 나서 첫 분양된 아파트 바로 르엘 대치라는 거죠. 대치 2지구죠. 지금 휘문고등학교 이제 바로 앞에 있는 그 아파트가 되겠는데요. 자, 평균 청약 경쟁률이 무려 212대 1. 야, 정말 엄청나죠. 자, 최고 경쟁률은 거의 461대 1까지 올라갔는데요. 자, 지금 이게 왜 중요할까요? 자, 강남은 아무리 높아도 뭐 10대 1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 59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도 12억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9억 이상은 중도금 대출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금으로 7, 8억 있어야 되는 거고 84제곱미터 33평 같은 경우도 16억대니까 기본적으로 한 12억에서 13억은 있어야 되니까 거의 한 10억 가까이 있는 사람들만이 청약을 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 안에 지금 212대 1인데 이번에 청약 가점도 평균 청약 가점이 67점이에요. 거의 뭐 70점 가까이 나왔으니까 자, 어마어마한 일들이 실제로 이렇게 나타났다라는 거죠. 자, 르엘 신반포 센트럴 뭐 고속터미널 바로 앞에 있는 잠원동 바로 거기잖아요. 자, 이쪽도 마찬가지로 82대 1인데 최고 경쟁률이 229.1대 1까지 가는 엄청난 지금 뭐 변화들을 뭐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르엘 대치나 뭐 르엘 신반포 센트럴에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올 연말하고 지금 내년 초에 지금 계속 또 이런 로또 아파트들이 생산이 될 텐데 자, 개포주공 4단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둔촌 주공 또 어마어마하잖아요. 12,000세대니까 그렇죠. 자, 이런 뭐 또 대여들이 한 10곳 정도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청약 광풍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겠다. 지금 서울 안에서는 이러다 보니까 70점대 얘기가 나오는 거고 지금 뭐 평균적으로 무조건 60점은 넘어야 지금 이제 가능한 상황들이 됐다. 이렇게 청약 인플레라고 할 수 있겠죠. 가점 인플레. 자, 여기에다가 또 기름을 부은 뉴스가 있습니다. 바로 이거죠. 고교 서열화 해소라는 교육부에서 아니 지금 2025년까지 자사고하고 그렇죠. 외고하고 지금 국제고니까 특목고들을 다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고등학교 이거 하는데 이게 무슨 부동산하고 관계 있느냐? 맞습니다. 관계가 있죠. 당연히 이런 것들 없어지면 어디가 더 뜰까요? 강남 8학군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목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교육 1번지, 사교육 중심지라고 했던 곳들이 부동산 시장 안에서 우리가 이제 맹모 삼천지교 얘기하는데 정말 맹모들의 이 열심 어떻게 막을 수 없다는 게 일반적인 거잖아요. 자, 근데 이것이 현장에서 실제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게 레미안 대치팰리스가 지금 대치동에서 뭐 가장 새 아파트고 대장 아파트가 되겠는데요. 자, 이번에 이제 수능 끝나고 나서 이거 발표되고 나서 지금 레미안 대치 같은 경우에 전용 84제곱미터가 전셋값이 지금 뭐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매매가도 84제곱미터가 거의 29억, 지금 30억대거든요. 자, 전셋값이 제가 뭐 한 지지난주 확인할 때만 해도 이게 12억에서 13억 하던 거예요. 자, 이게 지금 뭐 한 몇 주 만에 15억 5천원이니까 한 2, 3억이 갑자기 올라가는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겠고 이번에 르엘 대치가 461대 1까지 갔던 것도 이런 영향들도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결국 서울 부동산 이 매수 이제 심리죠. 지속적으로 이제 계속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계속 올라가는 이유 이런 거죠. 자, 풍부한 유동성. 자, 지금 어차피 지금 금리 인하 때문에도 돈이 풀리죠. 또 양적 완화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내년에 또 엄청난 또 재정 513조의 엄청난 재정이 또 풀리고 여기에다가 또 45조라는 엄청난 또 토지 보상금까지. 자, 이러다 보니까 유동성이 풍부한 것 안에서는 정말 백약이 무효거든요. 자, 이런 유동성 텃밭에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서울 부동산은 지금까지도 계속 올라왔기 때문에 사놓으면 언젠가는 올라간다는 이런 우량자산의 파종이 됐다. 씨가 뿌려진 거고요. 자, 여기에다가 지금 엇박자 규제, 아까 말씀드렸던 뭐 교육부에서 또 이렇게 고교 서열화 해소하는 것들이 또 이렇게 되고 또 뭐 광역 교통망 같은 경우에도 지금 GTX A노선, B노선, C노선 그렇죠. 그러니까 분양가나 뭐 이런 것들 규제를 한다고 하면서도 또 개발 호재들이 쏟아지는 이런 엇박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또 매머드급 개발 호재들 뭐 국제교류 복합지구라든지 여의도 지금 파크원이라든지 엄청난 또 개발들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모두 자양분 역할을 해서 계속 부동산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죠. 여기에다가
차익을 실현할 때 내가 막상 매도를 하려고 했을 때 가장 금액이 많이 올라가는 그 이유가 알고 봤더니 희소성이더라. 그렇죠. 아니 뭐 내가 이렇게 해놨는데 뭐 많은 사람들이 다 매물을 내놓으면 결국 뭐 그게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정말 내놓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가보면 뭐 현장에서 지금 보면 그렇죠. 아까 뭐 말씀드린 대치 같은 경우도 뭐 정말 없거든요. 전세나.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는 거죠. 이런 희소성, 앞으로 또 더더구나 공급이 더 안 될 것 같다는 이런 미래에 대한 공급분에 대한 희소성까지 겹쳐지다 보니까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매수 심리를 계속 자극할 수밖에 없고 이것이 학습 효과로 나타났기 때문에 계속 굳어져 있다. 그래서 앞으로 서울의 매수 심리 이것은 올 연말뿐만 아니라 내년 초 또 내년 하반기까지 계속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전망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에는요, 서울 부동산 매수 심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분석해봤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오히려 서울 부동산의 희소성은 높아지고 가격도 오르면서 또 이 청약 시장도 과열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어려운 부동산 시장 좀 쉽게 풀어볼 수 있는 자리 방송 외에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무료 세미나에 참석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매주 수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진행되고요. 일단 수요일에는 서울 역세권 소액투자 실전 전략을 세워드리고요. 이어지는 토요일에는 서울 부동산 투자의 모든 것 여러분들을 위해서 세미나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무료로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자세한 일정과 장소 또 예약 문의까지 02-3153-2668번 빠르게 연락 주시고요. 대표님과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정보 체크 시간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딱 한 가지 선별해 오셨잖아요. 어떤 지역일까요? 자, 지금 뭐 영등포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렇죠. 뭐 GTX 지금 B노선에다가 지금 D노선까지 얘기 나오고 그 뭐 신안산선 이미 이제 착공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지금 여의도 쪽, 영등포 쪽 엄청나게 뜨거운데 바로 그 옆에 있는 그렇죠. 9호선 선유도역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 뜨고 있는 영등포구에서 준비해 오셨다고 합니다. 개요 바로 만나볼게요. 부동산 정보 체크 오늘 유재석 대표와 함께 확인할 곳은 바로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인데요. 저희 9호선 선유도역 역세권에서 복층형 원룸 구조의 오피스텔 찾아보겠습니다. 오피스텔 시세는요. 약 2억 3만 원에서 2억 2천만 원까지 예상되네요. 자, 좋은 입지의 이 소형 오피스텔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 오늘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영등포구 양평동인데 일단 입지 살펴보고요. 어떤 호재들이 있는지 한 번에 만나볼게요. 자, 일단 뭐 우리가 양평동 그러면 경기도 양평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영등포 안에 또 양평이 있습니다. 동 이름이죠. 자, 이제 여기가 그냥 여의도라고 생각하셔도 좀 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여의도에서 딱 두 정거장이고 여의도 바로 옆이거든요. 자, 그런 측면에서 여의도 쪽에 생활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를 또 특별히 추천해드리는 뭐 가장 큰 이유가 늘 말씀드리는 부동산의 황금 라인이죠. 9호선 맞습니다. 네. 자, 9호선 선유도역에서 도보 뭐 3분 이내라고 해놨지만 실제로 걸어가 보면 뭐 한 1분 30초 정도 될 정도로 너무나 가까운 바로 이제 그런 정말 초초 역세권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도심 내 4차 산업에 영등포 지식산업센터가 14곳이나 지금 영등포 안에 지식산업센터가 한 25개 정도 되는데요. 이것이 거의 선유도역 주변으로 거의 밀집을 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쪽 선유도역 쪽을 가보면 여기가 여의도인가? 테헤란노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에 그만큼 젊은 직장인들이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쏟아져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앞으로 정말 도심 안에서 4차 산업을 이끌어가는 지식산업센터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미 14개가 들어와 있으니까 엄청난 거죠. 자, 이런 측면에서 많은 젊은 직장인들이 있는 곳이라는 거고요. 자, 여의도하고 목동 개발 그리고 국회대로하고 서부간선도로 지하와 이제 수혜까지도 지도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바로 여기예요. 자, 선유도역 여기 있는데 자, 봤더니 이게 한강이잖아요. 늘 제가 한강 가까이 투자라고 하는데 선유도역 같은 경우에도 그냥 나가면 바로 한강인 한강 물소리가 지금 들리잖아요. 이렇게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자, 또 그 옆에 바로 안양천이 이렇게 흐르고 있어서 이 안양천 쪽하고 지금 한강 쪽하고 그대로 같이 올 수 있는 이제 이런 걸 보고 우리가 합수 지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입지적으로 봐도 너무나 이제 괜찮은 이 선유도역에서 도보 2분 거리인데 자, 여기 지금 여의도 그렇습니다. 바로 지금 여의도잖아요.
여의도까지 지금 불과 지금 2정거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여의도 쪽에는 뭐 파크원 같은데 지금 뭐 내년 지금 이제 7월 지금 입주를 하게 되는데 지금 현대백화점 이미 사람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모집하고 있죠. 여기에다 또 페어먼트 호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69층짜리 지금 거의 뭐 한 4개 동이 지금 되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또 지금 MBC 사옥부지 같은 경우에도 53층짜리 지금 4개 동 많은 변화들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다가 GTX 지금 B노선, 신안산선 또 GTX D노선까지 얘기 나오는 바로 여의도에 근접해 있는. 자, 그렇지만 여의도 같은 경우에 거의 아파트죠. 이번에 겨우 MBC 사옥부지에 그 분양을 했던 그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 한 그 원룸 하나가 한 4억 2천 정도 하는데 최고 지금 경쟁률이 151대 1까지 가는. 정말 여의도 쪽에 이런 쪽에 인기라는 거 뭐 당연히 뭐 젊은이 직장인들이 많으니까 그렇겠죠. 자, 여기에다가 선유도역에서 한정거장을 가면 목동이에요. 목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만 6천 세대가 5만 5천 300세대로 거듭나는 바로 그곳이 되잖아요. 자, 여기에다가 지금 국회대로 지하화 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경인 그 신월 IC까지 그냥 쭉 가는, 그렇죠. 이게 2023년 완공이고 지금 이 옆에 안양천 따라서 지금 성산대교 쪽에서 독산 이까지 가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분이면 이제 거의 서해안고속도로까지 가는데 바로 이것도 2021년 완공입니다. 그러니까 국회대로 지하화 사업 위는 다 공원이 되는 거잖아요. 또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까지. 자, 여기에다가 뭐 영등포 뉴타운의 힘, 영등포 역세권, 영등포 자체적으로도 많은 변화들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선유도역이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한강 바로 가까이입니다. 영등포구 양평동은요, 또 여의도와 목동의 호재를 바로 받아볼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한데요. 투자 포인트 잡아볼게요. 어떤 점에 좀 집중을 해보면 좋을까요? 자, 일단 뭐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자, 종로하고 그렇죠. 지금 뭐 강남하고 영등포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3대도심이잖아요. 자, 이렇게 영등포가 종로나 강남하고 똑같이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정말 여의도라는 정말 이런 정말 황금알을 품고 있다고 할까요? 자, 그래서 이 여의도에서 얼마나 가까우냐, 여의도 생활권에 있느냐 이런 게 중요한데요. 바로 이 선유도역이 이런 것처럼 아까 9호선 타고 정말 딱 2정거장밖에 되지 않는 그런 측면에서 자, 여의도하고 지금 목동 쪽에도 지금 뭐 나중에 5만 5천 300세대가 되면 거기에도 뭐 많은 또 직장인들이 생기게 되잖아요. 자, 그렇게 했을 때 목동도 그렇고 여의도도 그렇고 전부 다 아파트 위주로 돼 있다라면 이런 쪽에는 1인 생활 가구를 위해서 필요한 곳들이 바로 선유도역 같은 9호선을 타고 2정거장, 한정거장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바로 이런 곳들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또 한강 생활권이라는 거죠. 아까 보셨듯이 한강 바로 옆이잖아요. 자, 그런 측면에서 이런 한강 생활권에 여의도 생활권에 목동 생활권에 소형주택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쪽에 1인 가구들이 정말 중요한 이유가 20대하고 30대가 무려 44.6%예요. 거의 절반 정도가 20, 30대라는 거죠. 이런 젊은 1인 직장인들의 수요가 풍부하기 때문에 그렇다. 더더구나 이런 1인 직장인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집인데 그게 바로 요즘 최근에 뜨고 있는 바로 복층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층 같은 경우에는 그냥 소파 같은 거 이렇게 놓고 생활존으로 그냥 이렇게 쓰는 거고요. 그다음에 복층 침실까지 있어서 한 집안의 원룸이지만 생활존하고 침실이 따로 돼 있는 바로 이런 공간인 공간혁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파트는 많지만 소형 오피스텔은 희소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궁금증 있으시다면 02-3153-2668번 빠르게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가격 알아볼게요. 복층 구조의 원룸형 오피스텔을 9호선 가까이에서 만나본다면 시세 어느 정도일까요? 네, 9호선 도보 2분 거리 초초 역세권의 여의도 2정거장이죠. 자, 2억 1천에서 2억 2천까지 형성이 되어 있는데 복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전세가 1억 9천5백에서 한 2억 5백 정도 되다 보니까 정말 실제 1,300에서 1,800만 원이라는 소액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영등포구 양평동에서 소액 투자 가능한 오피스텔 만나봤고요. 그리고 아쉬우신 분들을 위해서 대표님의 무료 세미나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진행이 되고요. 수요일에는 서울 역세권 소액 투자 실전 전략 세워드리고요. 또 이어지는 토요일에는 서울 부동산 투자의 모든 것 알려드린다고 합니다. 무료 세미나니까요. 02-3153-2668번 연락 주신 다음에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랄게요. 자, 이 시간 채워주신 유재성 대표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대표님과 함께한 정보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에서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유재성 대표님의 정보들 만나보시죠.
여러분들은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념 부탁드리고요. 자, 보시다가 저희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전문가와 조금 더 구체적인 부동산 이야기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또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랄게요. 자, 이번 수도 함께해 주실 분은요. 앞으로 저희와 매주 또 함께 하실 분이십니다. 예성필가의 이효종 부장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 함께 하시게 됐는데 일단 간단한 인사 말씀과 각오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효종입니다. 네, 첫 방송이라 좀 떨리고 좀 긴장이 많이 되는데요. 우선은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최대한 쉬운 부동산 정보 그리고 사실에 입각해가지고 확실한 정보만 좀 알려드리고 분석해보도록 그런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기대를 해볼게요. 오늘 우선 강의 시간 준비해 오셨다고 하는데요. 부동산 투자 길을 따라가면 수익이 보인다라는 주제입니다. 교통 호재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슈 진단 바로 만나보시죠. 네, 부동산 투자 길을 따라가면 수익이 보인다. 너무 당연한 얘기이기도 한데 제일 많은 분들이 또 이게 과연 뭐 길이 어느 정도 이제 투자 수익을 불러일으켜 준다는 얘기야? 막 이렇게 궁금해하실 수도 있어요. 당연히 길은 맹지와 그다음에 교통을 구분하는 그 최고의 이제 입지적인 호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길이 우선은 이제 교통수단에 대한 가장 큰 혜택을 이제 볼 수 있는 어떤 최고의 호재거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 길을 따라가면 왜 수익이 보이는지 그리고 얼마 전에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이제 발표 내용과 연계해서 어떤 호재거리를 우리가 따라가야 부동산에서 최대한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31일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미 뭐 많이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이제 확인차 부분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해가겠다라는 이제 몇 가지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2030년 목표로 세계적인 수준의 급행 광역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내용은 이미 수차례 들여보셨던 얘기일 겁니다. 최대한 이제 신도시죠. 2기 신도시가 지금 좀 어떻게 보면은 그 노무현 정부 때부터 좀 소외돼 있고 이제 실패한 교통망 때문에 배드타운으로 전락을 했다라는 얘기가 항상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통망을 좀 이제 연계를 해서 도심까지 출퇴근을 좀 쉽게 만들겠다라는 구상으로 첫 번째로 얘기했던 게 이제 GTX 노선이죠. GTX 노선을 신도시와 신도시를 연결하게끔 그리고 그 중심에 이제 업무지구가 가운데 있는 그 업무지구 쪽으로 연계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정부의 최종 목표였고요. 신안산선 GTX A 노선은 지금 이미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신안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착공이 들어가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개통일까지 차질 없이 우선은 진행을 하겠다라는 게 국토교통부의 발표였습니다. 현재 이제 GTX B 노선, C 노선은 작년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이제 통과를 했고요. 이 노선도 착공을 최대한 앞당기거나 착공일이 최소한은 이제 미뤄지지 않겠다라는 게 정부의 발표입니다. 철도 노선이 현재는 이제 지하철 노선 9호선을 제외하면 급행 노선이 거의 없다시피 했는데 이 급행 노선 비율을 현행 이제 16% 정도에서 33%까지 늘려서 최대한 업무지구까지 빠르게 도달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발표가 나왔고요. 광역버스를 늘린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광역 노선도 늘려서 이제 광역 노선과 광역 버스를 통해서 GTX 쪽으로 연결을 시키거나 아니면 도심 쪽으로 직접 들어오게끔 하는 최대한 빠른 버스 노선도 도입을 하겠다라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다섯 번째가 좀 신선한 내용입니다. 주요 거점에서 환승센터를 구축하겠다는 얘기거든요. 환승센터라는 게 결국에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옛날에 버스 터미널 같은 종합 터미널 같은 부분인데 이 부분을 대심도 터널이 지나가는 이제 GTX 노선과 연계해서 최대한 이제 버스로 그쪽으로 이동을 해서 이 안쪽에서 다른 업무지구 쪽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끔 환승센터를 각 주요 거점에 이제 설치를 하겠다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이 주요 거점이라는 얘기를 이제 염두에 두시면은 나중에 어느 지역이 이제 인프라 구축이 활성화가 되고 사람이 몰려드는 지역인지 아마 파악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게 조금 이제 이슈가 됐습니다. 급행철도 수혜지역 확대를 위해서 서부에서 동부까지 연결하는 광역철도를 검토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검토라는 부분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슈가 되는 거거든요. 이제 소문에 불과한 얘기긴 하지만 이 소문 단계에서 어떤 부동산 투자를 이제 염두에 두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지금 확정이 된 거냐, 들어가야 되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우선은 이 급행지역 수혜적 지역이라는 게 검단 신도시, 인천의 이제 신도시죠. 그리고 하남의 이제 교산지구,
9호선까지 연결하는 쪽으로 혹시나 이제 9호선의 밑에 똑같은 광역철도 노선을 최대한 비슷한 노선으로 짜서 운행할 것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선은 이제 소문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종합해서 보면은 교통부의 이제 발표는 이겁니다. 주요 거점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체 30분대에 연결하는 광역철도망을 최종적으로 전체 구축을 하겠다라는 목표를 이제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발표를 해놓고 나서 이제 결과론적으로 보자. 인천광역시, 고양시, 남양주, 화성 전부 다 신도시, 2기 신도시가 존재하고 있는 지역인데 서울까지 접근성이 확연하게 떨어지는 게 지금 보이실 거예요. 근데 2030년까지 목표는 파주, 남양주, 화성, 동탄, 인천에서 서울 도심까지 1시간권 내에 전부 다 이동이 가능하게끔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이건 수혜가 큰 거고 이쪽 지역에 있는 분들 아니면 이쪽에 이제 이주를 계획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호재거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주요 거점이라는 이제 지점에서 바라보자면 파주 운정 신도시 퀸텍스 대곡, 의정부 위에 이제 잘리긴 했지만 양주 덕정, 평묘평 별내 마석, 그다음에 용인 광교 수원, 부평 인천 송도에서 환승센터를 1차적으로 구축을 하고 이쪽에서 GTX를 이용해서 도심권으로 이동하게끔 하겠다. 당연히 이 거점이 인프라가 구축이 되겠죠. 이 거점 중심으로 우선 호재거리가 1차적으로 발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까 전에 이제 유재성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DMC, 강일, 선바위, 청계산 입구 등 이 서울 접경, 경기도와 서울 접경에서 환승센터를 또 하나 만들어서 이 안쪽으로 혹은 다른 쪽 거점까지 움직이기가 용이하게끔 환승센터를 구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철도 연기형, 우선은 1차적으로 철도를 이용할 수 있는 환승센터, 2차적으로는 회차형. 여기에 들어와서 여기까지 이동이 가능하면 이 안쪽에서 이쪽으로 가든 움직이게끔 하겠다는 환승센터, 회차형 환승센터. 그 안쪽이 제일 중요하겠죠. 이 모든 인프라를 안쪽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환승센터를 이 도심 안쪽에 구축을 하겠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도심 안쪽 모두 아시다시피 청량리, 서울, 여의도, 사당, 강남, 삼성, 잠실입니다. 이미 더블 역세권 혹은 트리플 역세권이 지금 구축이 돼 있는 상태에서 엄청난 인프라를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환승센터를 새로 구축을 하겠다는 발표입니다. 굉장히 큰 호재거리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결론은 최대 수혜지가 어디냐? 그럼 도심 지역으로서의 유입 인구 증가가 되겠죠. 우선은 신도시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내가 일자리를 구하고자 했을 때 너무 멀어서 서울 도심까지 이동하기가 너무 멀다 해서 일자리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생활권이 요새 그렇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생활권 자체가 출퇴근 시간만 3-4시간을 잡아왔기 때문에 워라밸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상황에서 지금 이런 광역철도 노선 발표가 있다는 얘기는 1차적으로는 신도시에서 주변 신도시에서 1차 혜택을 볼 수밖에 없는 이제 큰 호재거리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교통 편의로 인해서 기업이 그리고 근로자가 제일 많이 유입되는 지역이 호재가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기업이 결국에는 교통망이 집중돼 있는 쪽에 기업이 몰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어디서든 우리 회사에서 인력을 구했을 때 어느 지역에서든 쉽게 올 수 있는 쪽에 업무 시설이 늘어날 거고 그 안쪽에 그 업무 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주변 상권이 이제 발달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생산자와 소비자의 활발한 진출이 기대되는 곳, 결국에는 노선의 중심이자 최종 목적지, 우리가 저 외곽에서 안쪽으로 어디까지 들어올 거냐. 그것은 바로 이제 서울 도심 지역, 그 중에서도 누차 말씀드리지만 강남 지역이 최대 수혜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투자의 중심은 맞습니다. 언제나 도심 아니면 강남인데 아파트 가격이 지금 온갖 규제도 불구하고 5달 동안 거의 한 22개월째 지금 연속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서울 안쪽에 누구나 돈이 있으면 들어갈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려운 투자 방법 중에 제일 어려운 게 이제 서울 안쪽에 아파트 투자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어디다 그럼 서울 안쪽 아파트를 제외한 다른 투자 방법은 없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미 아까 전에 보셨던 그 모든 지도 안에 서울시의 통개발 계획이 다 거의 다 나와 있다고 해도 무방하거든요. 그 지도 안에서 우리가 투자 가능한 곳을 찾아야 하고 가장 이제
장기적으로 보든 단기적으로 보든 나한테 맞는 투자처를 찾으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서울시 추후 10년 개발 계획은 우리가 알아보고자 하면은 어느 부분을 통해서라도 언제든지 알아볼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공부를 하지 않으면 부동산 투자를 처음부터 시작하시면 안 됩니다. 공부를 꼭 하고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이 이 지역 좋아진다더라 하는 카더라 통신만 믿고 섣불리 투자하셨다가 굉장히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으신데 본인이 공부하고 투자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득을 보실 수 없는 게 부동산입니다. 너무나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 꼭 공부를 하셔야 된다. 10년 개발 계획을 찾아보고 두 번째는 이미 가격이 올라서 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는 지역 그런 지역의 추가 상승을 노린다. 그거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 필요할 거고 그다음에 추가 상승이 된다 하더라도 매도 타이밍도 쉽게 잡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 비용 들어간 만큼 수익률을 따져서 내가 매도를 해야 되는데 그 수익률이 10억을 묻어놓고 1억이 올랐다고 해서 당장 팔 것인가. 그리고 안쪽에 이미 올라가 있는데 얼마나 더 올라갈 것인가에 대한 불안감이 항상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가 30억인데 내가 10억을 투자해서 갭 투자로 아파트 30억짜리를 샀는데 30억짜리가 33억이 될 건지 32억에서 저점으로 떨어질 건지 아니면 현상 유지가 2, 3년 동안 계속 될 건지 그거 자체가 시간이 리스크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구축된 지역의 상승을 기대해서 대세 상승장을 따라가서 추격 매수를 하는 거는 지금으로서는 현명한 투자가 아니라고 보는 거고요. 남들이 모르는 지역 오히려 남들이 알 수가 없고 이미 개발 계획은 수립돼 있는데 우리가 지금은 이쪽은 메리트가 없어 보인다. 나는 그쪽 잘 모르는데 하는 지역에 과감하게 투자를 하시고 장기적으로 지켜보시는 투자가 훨씬 더 현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드리는 거고요. 세 번째는 좀 전에 드렸던 말씀 계속 반복해서 드리는 것 같은데 향후에 주변 상황이 급변할 만한 장소.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너무나 보잘것없고 볼품없지만 서울시 개발 계획에 따르면 전략 지역인 지역 그런 곳이 있습니다. 서울 천지 사방에 있는데 우리가 몰라서 투자를 못합니다. 뉴스에서고 언론에서고 전부 다 이제 강남 아파트를 중심으로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 시장 정세만 파악을 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저희 같은 소액 투자라든지 어떤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한테 필요한 정보는 저희가 전부 다 강남 아파트를 투자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하셔서 발품을 팔고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분명히 이런 남들이 저평가하는 그런 지역에 큰 개발 호재가 있다라는 걸 분명히 알아보실 수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이제 유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당연히 서울시 개발 계획이 발표가 됐다고 해서 어떤 지역이 내가 점 찍어놨는데 이 지역 무조건 잘 되겠구나 하고 내가 몇 년 뒤에 팔아야지. GTX-A가 뭐 이제 착공이 들어갔는데 2023년에 완공이 된다고 완공되고 나면 좋아질 테니 언제고 팔아야겠다 하고 매도 시점을 지금부터 잡으셔서는 절대 힘들겠죠. 왜냐하면 모든 개발 계획은 수립부터 완성까지 시간과의 싸움이 이제 제일 중요하거든요. 개발 계획이 단순히 재개발, 재건축, 주민들 동의 얻어서 이제 조합 차려서 설립인가 내고 이런 과정까지는 사람의 동의가 제일 크게 필요한 부분인데 이건 말 그대로 이제 교통망을 뚫는 국책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예산이 배정이 돼야 됩니다. 그 예산이 모자라게 되면은 그리고 또 예산만 있다고 가능한 것도 아니죠. 인력이 모자라게 되면은 개발 계획 언제까지 미뤄질지 저희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큰 만큼 공사 대금도 많이 들어가고 인력도 많이 들어가고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장기 투자를 고려를 해보셔야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요게 아까 전에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총선 앞두고 GTX D노선 같이 어떤 연장을 뭐 우리가 새로 이제 개발 계획을 검토하겠다는 얘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공수표가 될 수도 있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지금 투자하셔서 뭐 섣불리 먼저 가셔서 내가 확정을 짓고 판단하실 만한 상황이 절대 아니다라는 거. 결론은 비교적 소액으로 지금 현재는 저희가 뭐 쌈짓돈 가지고 강남에 먼저 투자해라. 당연히 나중에 혜택을 보시겠죠. 하지만 비교적 소액으로 우리가 가능한 상황에서 확정적인 장기 투자를 하시는 게 현재 상황에서 가장 좀 메리트가 있고 현실적인 투자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에는요. 일단 GTX ABC 노선을 비롯한 이런 교통 호재인 광역교통 2030 발표 내용을 들여다보고 시장의 영향까지 한번 예측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아무리 좋은 호재라도요. 이 개발 계획 확인 그리고 시기 확인은 필수니까요. 저희 부동산 올인원과 매일매일 함께 하시면서 최신 소식 확인하시고 부동산 투자의 길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곧바로 부동산 정보 체크 시간 이어가 보겠습니다. 강의 시간 토대로 호재 선별해서 준비해 오신 것 같은데 오늘 어느 지역 가볼까요? 네, 오늘은 저기 동부권 개발 사업 최대 수혜지입니다. 노원구 월계동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노원구 개요부터 일단 살펴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오늘 이호정 부장과 함께 찾아볼 곳은요. 바로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입니다. 1호선과 경춘선 함께 지나는 광운대역 주변에서 방 4개짜리 다세대 주택 들여다볼게요. 자, 다세대 주택의 시세는요. 약 3억 9천만 원에서 4억 1천만 원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 함께할 노원구 월계동은요.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지역으로 선별을 해오신 것 같은데 어떤 입지적인 매력 가지고 있을지 그리고 기대되는 호재들까지 한 번에 만나볼게요. 네, 오늘 노원구 월계동 제가 아까 전에 그렇게 말씀드렸던 개발계획 수립이 완료가 돼 있고 지금 현재 기다리고 있는 지역입니다. 한데 보시면은 아시는 분도 얼마 안 계실 거예요. 광운대역? 광운대가 어디였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입지를 설명드리자면은 우선은 천이 있고요. 중랑천. 동부간선도로가 이쪽으로 이렇게 지나갑니다. 저희 이제 스팟은 여기 이쪽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북부간선도로와 석계역, 석계 이제 6호선 노선이 지나가죠. 1호선 W 역세권, 1호선 경춘선까지 이제 여기도 W 역세권이고요. 주변에 초중고 대학교가 밀집을 해 있습니다. 뭐 학군이야 어느 유수의 뭐 강남 유수의 어떤 그런 학군을 쫓아갈 수는 없겠지만 우선은 인프라적으로는 초중고 대학까지 구축이 돼 있고 이쪽이 좀 이슈가 됐었죠. 북서울 꿈의 숲, 이 안쪽이 장인 뉴타운. 이 위쪽으로 이제 경전철까지 돼 있는 그런 입지적인 부분이 이제 우선은 메리트인데 입지적인 부분에서 지금 딱히 말씀드릴 게 없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거거든요. 우선 1차적으로는. 그래서 이 안쪽에 어떤 호재거리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아까 전에 말씀 중에 하나였죠. 광역교통망이 이제 구축이 확정이 됐습니다. 덕정부터 해서 내려가는데 청량리가 있고 창동이 있는데 지금 벌써 개발이 되고 있죠. 중간에 광운대가 생뚱맞게 껴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셨을 거예요. GTX 신호선이 어쨌든 통과가 확정됐고 예비 타당성 통과해서 2021년 착공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선은 뭐 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도심까지 이동 확연히 이제 좋아질 거고 그다음에 GTX 신호선 개통으로 경춘선까지 이제 트리플 역세권이 되겠다라는 얘기는 너무나 이제 당연한 얘기니까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확정이 돼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GTX 신호선 단일 뭐 노선 하나 뚫린다고 해가지고 뭐 어떤 호재거리가 그렇게 크게 있겠느냐, 주변 아파트 시세만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당연히 나오실 거예요. 여기에 현대산업개발이 2021년까지 이제 착공이 들어가게 되는데 금액을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2조 5천억이 들어갑니다. 얼마 전에 금호 아시아나 항공 인수전에 2조 5천억 원을 써서 입찰을 받았죠. 투자 확정이 됐습니다. 이게 항공사 하나가 인수할 금액이 이 안쪽 부지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이 광운대역이 있습니다. 광운대 역사를 호텔, 백화점, 문화시설로 변경한다.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 같죠? 어디서 많이 보고 있기도 하고요, 저희가. 저는 이게 용산역하고 상당히 비슷해질 거라고 저는 이제 판단을 지금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용적률 상한을 부탁을 하고 서울시에 기부 체납을 하기로 했는데 어떤 건물을 기부 체납을 하느냐? 공공청사 활용이 가능한 벤처 조성, 그 벤처 창업 지원센터를 이쪽에 건립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어떤 역세권 개발이 이루어진다. 제일 중요한 거 유동 인구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제일 첫 번째 이유는 이제 업무지구의 활성화예요. 업무지구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현재 이쪽에 시멘트 공장 및 각종 물류부지가 있어서 비산먼지 문제, 소음 문제로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은 지역이에요. 근데 이쪽을 전부 다 이전을 시키고 최고 49층에 3,000세대가 주거할 수 있는 상업 공간, 주거 상업 공간으로 전환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 앞이 이렇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는 거고 가봤을 때 이쪽 지역이 뭐가 좋아지겠어 하시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변할 거라는 거. 뭐 물려오는 이제 그 인프라가 엄청나겠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선은 동북선 경전철, 그러니까 서울 동북권을 교통 중심, 그 다음에 사람 중심, 부동산의 이제 강남과 북을 부동산 균형을 맞추겠다라는 박원순 시장의 이제 모토가 있었는데 그 일환 중에 하나인 동북선 경전철 사업도 지금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어요. 실질적으로 월계역을 지나가긴 하지만 광운대역에서 이동 가능한 지역에 왕십리까지 급행으로 들어가는 경전철이 지금 예정이 돼 있고요. 착공이 벌써 됐습니다. 완공은 2024년. 그다음에 상계에서 왕십리까지 46분에서 24분인데 여기도 지금 뉴타운이 개발이 되고 있죠. 여러 가지 호재거리, 교통 호재뿐만이 아니라 이제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광운대 역세권을 완전히 뒤집어 엎을 정도의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이라 분명하게 좋은 이제 투자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노원구 월계동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궁금증 있을 거예요. 02-3153-2668번 연락 주시면 조금 더 구체적인 정보 받아가실 수가 있겠고요. 아직은 저평가되어 있다. 이 뜻은 가격 경쟁력이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될 것 같은데 방 4개짜리 다세대 주택은 투자 금액 어느 정도 필요할까요? 네, 방이 4개야? 빌라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방이 4개짜리가 흔치는 않습니다. 그리고 월계동 주변이 워낙에 이제 개발 호재 때문에 자금이 왔다 갔다 하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예상 시세는 3억 9천에서 4억 1천만 원까지 가능하고 임대 금액은 3억 1천만 원인데 전세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당연히 나중에 다른 전세 입자를 받으실 때 올려서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실투자액 7천에서 9천 먼저 생각을 하시고 전세 입자 바뀔 때 여기서 회수를 해가실 수 있는 지역이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경쟁력이 있는 가격 부분까지 저희가 체크를 했습니다. 전략을 세워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동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전략을 세워볼까요? 네, 우선은 뭐 별게 없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동북권 개발 계획의 최대 수혜지다. 뭐 2조 5천억이 들어오니까 아까 전에 조감도대로 바뀔 거니까요. 주변에 미성, 미룡 3호 아파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재건축이 지금 실패를 했지만 한번 꼬꾸라졌지만 앞으로 완공될 시점에 다시 한번 이슈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동신아파트라든지 그 근처 일대 재개발도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대학교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아까 전에 뭐 투자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월세를 충분히 받으실 수 있을 정도의 유동 인구가 수요층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원룸 같은 경우 뭐 많이 이용하고 계시는데 쉐어하우스라는 개념도 이 빌라 다세대를 통해서 한번 실현해 보시는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뭐 말씀드린 대로 뭐 대학생들 월세 받을 거면 수익형 아니면 전세 받아서 차익형 나중에 개발 계획이 완료되기 전에 엄청나게 큰 차익을 받으실 수 있는 지역이다. 수익 차익 2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최적의 입지 이게 이제 광운대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쉐어하우스로도 활용을 할 수 있는 노원구 월계동에 방 4개짜리 다세대 주택 확인해 봤고요.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바로 연락 주세요. 02-3153-2668번 연락 주시면 이 다세대 주택의 궁금증들도 해결을 해가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시간 함께해 주신 이효종 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부장님과 함께한 정보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에서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이효종 부장님의 정보들 정리해 드릴게요.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에서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 전화 문자 번호 계속 열어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궁금증 있으시다면요. 02-3153-2668번과 함께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편안하게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 부동산 올인원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